이라크전 때 그 이재성 선수한테도 질문을 믹스전에서 질문 던지고 되게 멘트 감독들 스타일이랑 헌면무 감독들 스타일이 좀 또 어떤 게 비슷한 건지 좀 차이가 나는 아 여기 그런 걸 많이 물어보는구나. 아니라고. 다르대 스타일이? 다른 방향이라고. 자, 자, 오늘은 네. 네, 일본 축구 이 전문 기자. 예. 그런데 거기서도 한국 축구 통입니다. 그렇죠. 네, 한국 축구를 오랫동안 취재하신 요시자케 에이지. 너무 고마워. 안녕. 고맙다고요? 아니. 곤방아. 고마워. 한국 방송 나서 한국말로 해요. 기본이 일본어 기본이. 아니 옷에 여기 일본말 뭐라고 쓴 겁니까? 돈키호테. 돈키호테. 이게 국가의 자존심이죠. 많이들 가죠. 사실, 예. 많이들 저도 가죠. 돈키호테 갔다 왔어요. 아 그 저기 싸게 파는데. 네. 아 그게 일본의 자존심입니까? 자존심이죠 이제야. 이제야. 정성기는 또 80년대도 지나갔고. 일본의 전성기는 저는 지났다. 80년대 이제 좀 또 이게 자존심이에요. 돈키호테 매장 지금의- 한글로 적혀 있는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시노쿠보 리틀 코리아에 거기 있다 보니까. 예, 리틀 코리아. 아예 크게 돈키호테를 한글 먼저 적고 밑에 일본어를 작게 적었다고. 그만큼 더 하더라고요. 한국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어허. 그렇죠. 아니 그 지금 일본 분들도 그러면은 일본의 전성기가 정점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건 좀 이해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이해하고 파악을 하고 그걸로 염두에 두고 다 행동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말이죠. 제도 샤프 아니면 저기 그 코끼리 밥솥 이런 거 참 좋았는데 요즘 일본 제품을 우리도 잘 안 써요. 요새 누가 이거 가지고 삼성 좋더라고. 아, 삼성. 소니 잘 안 씁니까? 소니? 삼성 괜찮더라고. 이거 노트 그거 하는 거. 삼성 쓰시는구나. 아니 그 저희가 이제 오늘 축구 얘기인데 특히 이제 축구협회 이야기. 왜냐하면 일본과 우리는 사실 뭐 라이벌인 동시에 또 서로가 배울 건 배우고 네. 함께 갈 동반자이기도 하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일본 기자인데 그래서 일본 얘기도 좀 듣고 네. 한국 축구 얼마나 취재하신 거예요? 그 2002년 월드컵 이전부터 그때 20년, 25년 그게 됐죠. 한국에서 연세대 어학당에서 공부하신 건가요? 영세 대학교로 다녔죠. 아 그냥 연세 대학교를. 어학당이 아닌 대학교를 대단하시네. 반문성도 좀 안지가 25년, 30년 그때 됐지 뭐. 예. 저희도 친구예요. 친구. 예, 모남인가요? 예. 모나미? 아닌가요? 친구란 뜻이 그 뜻이 아닌가? 아, 그건 프랑스 말인가? 도모다치.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예. 도모다치. 그래서 오랫동안 좀 알기도 하는데 어쨌든 한국 축구를 오래 취재하셨어. 네. 근데 뭐 일본의 전성기가 1980년대라고 했지만은 사실 축구로 따지면은 1980년은 한국 축구가 전성기였고 일본은 저기 밑에 있었죠. 아 축구로만 놓고 보면.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축구는 오히려 일본이 어쨌건 황금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 80년대 그러니까 88 올림픽 때 최종 예선 때 우리가 중국이랑 붙어가지고 탈락이 됐어요. 아 그때 중국한테 진짜. 그때 그랬어. 우리 인식이 왜 중국이 한 수 위에 있다. 그런 인식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셔크 충격적이었던 게 이게 한국이 또 본선대회 무조건 쾌최국이니까 티켓 한 잔 주어지는 가운데 그게 우리 최종 예선에 한국이 안 나오는데 우리 언제가 그게 88 때. 88 때. 88 서울 88 올림픽 때 서울 올림픽 때 또 최종 예선에 한국이 안 나오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언제 세계 무대 나가? 우린 개최국 자격으로 지키를 했으니까. 예.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때는 올림픽이 뭐 올림픽 대표팀이 23세가 아니에요. 그냥 메인 그렇죠. 국가대표가 출전할 때입니다. 네. 연령 제한이 92년 바르셀로나 때 됐어요. 아 그때 중국한테 깨졌구나. 아 축구 많이 못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는. 근데 지금 뭐 또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게 그렇죠. 유럽파도 많고 지금 유럽파가 몇 명이죠? 뭐 확인이 안 되죠 그거는. 뭐 국가대표 대표팀 안에서는 뭐 90% 95% 그게 되죠. 베스트는 다 해바로 없습니다. 와, 제가- 거의 90% 정도. 제가 전에 한번 체크했었을 때 일부 리그에만 거의 60명 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유럽. 2부나 이런 데까지 하면 그때 100명 가까이 그렇죠. 된다고. 예, 100명 넘죠. 2부, 3부 그다음에 그 그렇죠. 동유럽 그런 그 마르타 그거 뭐 그런 그렇죠. 네. 사이프러스 그런 나라 네. 포함해서 그게 하면은 뭐 확인이 아 안 돼. 몰타를 마르타라고 그럽니까? 마르타. 우리 몰타라고 하는데. 몰타라고 하는데 일본식 하지 말자고. 아니요. 뭐 일본 사람 나와서 일본말 하는 건 뭐라고. 그렇죠. 예. 플러스 사이프러스 예. 야, 그렇게 합치면 100명 싼 말이네, 된다. 그럼. 근데 사실 지금은 일본 축구가 지금 대표팀도 뭐 굉장히 그렇죠. 성적도 좋고. 예, 구단들도 뭐 신트트라이던이라던가 뭐 이런 데들 아예 뭐 일본에서 구단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선수들도 많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예. 허브 역할 그거 뭐 예. 하고 있죠. 하지만 뭐 경제는 꺾였다는 거.
똑같다니까 지금 최종 예상 결과 똑같아 그게. 자, 요새 사람들이 소니 안 쓴다는 걸 얘기하고요. 아니 근데 뭐 요새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걸 뭘 좀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그 응. 축구도 그렇지만은 K-팝 쪽에서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K-pop? K-팝이요? K-팝이요. 몰랐네요. K-팝 일도 많이 하고 아. 뭐 여기 쇼케이스 하는 것도 추진 나가고. 그래요? 요새 축구 갖고 돈이 안 되는구나. 제가 또 일본에서 한국 트렌드 연구소라는 그런 사이트, 그 일본 MZ 세대 대상으로 한국의 또 K-팝이나 아니면 한국 여기 트렌드가 어떤 건지를 소개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 일본의 MZ들에게 예, 예. 한국의 문화를 소개해야 하는 사이트도 운영한다. 그렇죠. 축구 갖고 돈이 안 그래서 그걸 클라우드 펀딩식으로 아하. 또 지원을 받고 하는데 알아보니까는 또 한국에서도 또 지원이 가능하더라. 뭐 관심 있는 분들 예. 뭐 해주시고요. 네,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는 자, 아무래도 이게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한국 축구가 이만큼 올라갔었고 일본 축구는 좀 사실 많이 좀 떨어졌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거의 역전됐다고 보는 것도 맞아요. 저변 후 놓고 보면은 사실 일본 축구가 더 위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뛰어난 엘리트들이 그 일본과 어쨌건 간에 뭐 A급끼리 붙으면 그래도 할만하더라도 비슷하더라도 약간 총합과 총합이 붙으면. 그렇죠. 근데 오늘 뭐 그런 본질적인 얘기를 다 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그거 둘러싸서 우리가 2024년 지금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진짜 올 한 해 내내 저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 축구협회에 관련한 일이 굉장히 좀 아직도 해결이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요 어떤 그 일본과 한국의 뭐 축구협회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본 기자인데 한국을 20몇 년 동안 취재를 해왔는데 이걸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또 약간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본 축구 전문 기자가 바라보는 올 한 해 내내 이 문제를 끌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대한축구협회가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것도 또 질문에 대한 또 직접적인 답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오직 궁금한 건 2002년 카타르 월드컵 때 그걸 또 빌트업 축구로 일단 16강 갔어요. 벤투 감독이. 벤트 감독 때 네. 그때 스타일 되게 인상적이었고 상당히 어마어마한 변화를 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하. 그게 그 이후에 그게 이어가는지 그때가 승계가 될 건지 안 건지 그런 것들 계승하는 계승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게 또 제일 궁금한 거죠. 근데 그거를 딱 보기에는 사실상은 잘 못한 거잖아요. 잘 못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제가 사실 그 회장님께서 어마어마한 회장이면 미야모토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몽규 회장님께서 어마어마한 학벌주의자다. 그런 거 무슨 실수를 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게. 일을 저질렀다. 어떤 개파가 있다 이런 걸 관심이 없다. 아드님께서 너무 또 과도한 그런 또 위치에 있다 계신다. 그런 건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밖에서 일본 봤을 보기에는 때는 뭐 그건 또 그 벤트 그 빌드업 스타일이 계속 이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주고 또 보고 있죠. 그러니까 축구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건 요시자키 기자가 얘기하는 건 그거네. 그러니까 아니 축구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니 그때 그 카타르 월드컵 때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았고 실제 16강까지 갔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벤투 감독이 빌드업을 만들어놨으니까 그럼 뭐 한 단계를 더 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우리 방향을 틀어서 뭐 다른 축구를 한 번 더 쌓아본다든지 이런 방향 설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뭐지?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안 보여. 공감이 돼요? 당연히 공감이 되죠. 그러니까 뭐 클린스만호 때 사실 많이 잃어버렸죠 그 시간을. 말 그대로 잃어버린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하거든요. 우리가. 자, 그다음에 저는 이런 것도 궁금해. 만약에 일본 축구협회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부적으로는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다, 그런 관심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문제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나 이렇게 팬들의 관심 이렇게 막 불만이 많아. 한국은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1년 동안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죠. 네. 근데 만약에 1년 동안 이런 문제를 못 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문 기자기도 하고 그 사회를 놓고 보자. 광심이 식어가는 거죠 사실 그냥. 여기서는 오히려 광심이 생기면서 이슈가 뜨거워지고 하는데 광심 자체가 식어가는 거예요. 그냥 일본 축구협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버려요? 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는 하면 광심이 그냥 떨어지고 식어가고 그런 뿐인 것 같아요. 여기가 오히려 봤을 때는 이거 문제가 생기면서 오히려 시끄러워지고 그게 이슈화가 되고 그렇지. 하고 하는 건 뭐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부분이라고 하는데 여기 현장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나쁜 부분이 있겠죠. 그럼 일본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냥 관심을 안 가져버리는 거? 안 가져버리는 거나 뭐 회장님께서 좀 또 사퇴를 하시고 그냥 해결하겠죠. 그렇게. 예, 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짜르가 모르겠는데 보면 약간 뭐 문제가 있을 때 그 일본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가 뭐 작가센수다 뭐 하고 뭐 하는 게 있더만. 네. 그 무슨 문화가 있던데. 할복 문화도 있고. 할복만 하나. 실제 있긴 하잖아요. 요새 할복이 어딨어? 요새 할복 없잖아. 알복하지는 과거에. 마옹. 아무튼 뭐.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차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큰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대표팀 중심으로 결국은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플랜들도 굴러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장이 중요한 반면에 이제 일본은 뭐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조금 지방 분권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풀뿌리 축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하다 보니까 회장이 뭐 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밑에가 각자가 잘하는 게 중요해. 조금 이런 것들도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본은 그 각 지역에 있는 축구협회의 힘이 실무적으로 일을 풀어나가는 힘이 좀 있어요? 힘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사태를 보면서 회장님이 그렇게 중요하나 그런 느낌이 이게 들었어요. 완전 다르구나. 그렇죠. 독립성이 있는 건 거죠, 말 그대로. 회장님 누군지 상관없고 우리가 축구 운동하고 축구 즐기고 하는 데 있어서 회장님 누구하고 누군 것도 개의치는 않다 그냥. 신경도 안 쓰고 협회가 뭐 하는 것보다는 축구 스타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거를 계승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거 결정 회장님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어.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봐. 그러면 왜 그런 결정을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그 본인이 생각이 없어서 그냥 또 그게 기술위원회나 그런 강화위원회나 그쪽에서 리포트 쏘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회장님과 딱 결정을 했어요. 그런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길어지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이 얘기가 길어지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일본을 왜 물어봤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을 하는 거니까 회장이 주 5일 나와서 뭐 주 6일인지 5일인지 나 일본 잘 모르겠는데 매일 나와서 어쨌든 일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 주 1회 한 번 나와서 약간 그냥 서로 상견례하고 가는 거니까 이게 이 문제를 어떻게 1년을 끌어갈 수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중요한 그때 판단을 했었으면 감독이 인사에 관련된 건 그런 이슈가 없었을 거라고. 보통 그 빌드업 그거 스타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게 결정했었으면은 사실 감독이 국내 감독, 해외 감독이 상관은 없어요. 스타일만 정해놓고 본질적으로 스타일 정해놓고 그게 또 그게 맞는 감독으로 선정하면 되는 건데 그 판단을 못 했었어요. 크리스만 그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판단을 못하게 이럴 수도 있잖아. 뭐 그냥 개인의 능력이 떨어지다 정몽규 회장이 아니면 지금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일을 하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는다.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걸로 보여요. 이게 중요한 결정인데 그건 16강 갔어 그거 빌드업으로 중요한 결정이요 상당히. 그렇지. 앞으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바라볼 때도 엄청난 또 중요한 결정인데 상황 파악이 안 됐던 거죠. 그렇게 보인다고요. 오케이. 근데 뭐지 그런 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게 뒤에 지금 요시아케 얘기하기 중요할 수도 있잖아. 이런 게 상황 판단인 플러스 한국 축구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라고 하는 중장기적인 플랜. 프로젝트의 부재죠. 그렇지. 근데 보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게 약간 상황적인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제왕이야 제왕적 방식이다. 아까 중앙집권적으로만 연결된다고 보는데 그거 내가 그냥 알아서 하면 되거나 내가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뭔가 시스템적으로 아니면 계속 회장이 바뀐다든지 회장이 일을 한다든지 뭐 리플래시가 된다든지 이러면 변화의 지점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12년 3선을 했고 아무리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해도 난 안 바뀔 거야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밖에서 볼 때는 왜 그 판단을 안 하지? 되게 중요한 판단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왜 안 했지 있잖아.
나는 그런 이게 너무 고여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고. 그렇죠. 고여 있고 또 우리나라는 조금 실적 중심의 그런 조금 태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동안 그냥 단기 처방만 어떻게든 해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처럼 중장기적으로 발전해 왔다라기보다는 그때그때 그냥 에이스한테 조금 의존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예. 약간 축구적으로도 비슷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씩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한국은 가끔씩 튀어나오는 천재들 갖고 운동하고 네. 그다음에 일본은 시스템적으로 길러낸 선수 갖고 운동하고 평균. 예. 평균치가 높죠. 지금 보면 그러면 그 일본 협회장이 미야모토? 미야모토상. 예. 미야모토가 2002년 월드컵 때 원래 그 타이거 마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네. 김태형 선수가 썼던 거의 원조잖아요. 원래 마스크 쓰고 막 그랬었잖아. 근데 이 미야모토가 보니까 일본 축구협회 역사상 최초의 프로축구 출신 회장. 프로축구 선수 출신. 네. 그리고 전임자였던 타시와 회장보다 20살이나 어린 파격적인 세대교체 인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런 파격적인 인사를 선택했던 이유는 뭐예요? 회장이 이번부터 아마도 선거제가 됐고 회장 선임하는 것도 그럼 그 전에 선거가 아니었어? 선거를 했는데 별로 출마하는 사람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몇몇 입후보를 하고 이번에도 선거가 없었지 않았나? 진짜 관심이 없네. 그 정도예요 그냥.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런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정몽규 회장이 자기가 물러나면 현재 있는 프로젝트들이 다 망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스탠스인 거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005년에 이제 50년 계획을 세워서 장기 플랜을 만들었고 이게 회장이 바뀌더라도 그 플랜은 그대로 가동이 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 출신한테도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도 가능했다. 회장이. 선수 출신이라 실력이 현저력이 떨어진다고도 보지는 않아요 그냥. 미야모토 상이 간바 오사카에 있으면서 스스로 공부를 해서 그 간사이 지방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자 대학교로 나오셨고 공부를 한 거야. 공부를 한 거. 그냥 그 학점만 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간바 오사카 이수팀에 있으면서 본인도 공부를 잘했으니까 도시자 대학교 보고 간사이 지방에서 가장 뛰어난 사립대로 들어가가지고 잘 하시니까 파격적이라기보다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오겠지. 그런 느낌으로. 예. 그 일본에 그러면 지금 미야모토 회장을 포함을 해서 회장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 JFA 일본 축구협회의 주 5일 근무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매일 나와요? 나오죠. 상근. 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대한축구협회는 회장이 주 1회 나오거든요. 한 번? 네. 그거는 밖에서 보기에는 어때요? 정상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책임자인데 또 있어야죠. 계속 계셔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약간 옛날 흐름인 거죠. 옛날에는 대기업의 회장이 돈을 내는 개념으로 해서 직함을 주고 대신 그냥 뭐 일 바쁘시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만 나오세요. 이런 흐름이 아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판단이 빨라지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런 게 좀 장점이지 그런 제도가. 일본은 어찌 보면 그런 건가? 그러면 회장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 누가 와도 지금 시스템 안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고. A 대표 감독의 인자 그게 그 정도만 잘해주면 되고 나머지 시스템과 체계적으로 쭉 흘러가고. 그다음에 여기 된 사람은 그 미야모토라고 하는 사람은 선수 출신이긴 하지만 준비가 된 CEO고 공부를 선수 출신이라 뭐라 하는 건 없고 그다음에 또 이 J리그 연맹 회장도 선수 출신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준비만 됐다면. 준비만 됐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거 같아. 사실 능력만 있다면 국내 해외 감독이 국적이 무슨 상관이 있어. 또 준비만 됐다면 선출이냐 아니면은 뭐 경영 전문가 출신이냐가 뭘 중요해. 준비만 됐으면 하는데.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누가 와도 되는데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잘 안 갖춰져 있으니까 누가 오냐에 따라서 왜냐면 이 완전히 개인 능력이잖아. 그래서 지금 유시아께 보기에도 이건 개인이 저걸 판단 안 해버리니까 우리 멈춰버리는 거다. 그래서 재앙적 회장이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안 되면 내가 돈 내면 돼. 약간 좀 이런. 내가 해결해버리면 돼. 그러다가 계속 스타일이 어떻게 가는 건지 그것만 주목을 해서 중간에 올 6월 달이나 7월 달에 MIK라는 그런 개념이 나왔어. MIK 메이드 그것도 또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봤어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어떤 식으로 비전으로 또 갈 건지. 그렇지. 근데 왜냐하면은 우리 2002년 카타르 월드컵 때 그 16강으로 갔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빌드업 점유율로 갔다가 본선 대회에서는 어느 정도 안 된다는 건데 우리 일본은 알고 있어. 그래서 한국이 옆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게 궁금하지. 우리는 이미 2014년 패배를 해서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점유율을 빌드업 하는 건 안 되는데 한국이 이제 도전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갈 건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고. 이게 차이가 계속 느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결론과 결과를 먼저 쳐다보려고 하는 게 있고 계속 지금 보면 과정, 절차, 비전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못하는 거야 우리. 아니지. 서로가 뭐 강점도 서로가 있을 아니 텐데. 그것 때문에 맞아. 저변도 확대되고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간 것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MIK가 되게 중요한 거 저 딱 이슈를 꺼내더라. MIK가 근데 뭔지를 몰랐어요 저는. 왜냐면은 그게 문제야. 내가 봤어요? 봤어요. 그거를 어떤 협회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뭐 어떤 개념인지 밝혀줬으면 좋은데 안기희 기자님께서 정리한 내용이 하나 기사가 하나 있고 예. 안기희 기자님. 나머지가 40페이지 PDF랑 예. 그것도 워크숍 했을 때 40분짜리 그거 동영상 예. 그것만 있고 정리된 내용이 없어요. 외국인이 봤을 때 예, 맞아요. 그게 그냥- 뭔지 그냥 좋은 얘기만 남겨놨어요. 두루뭉술하게 봤을 약간. 때는 가장 단기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결정을 하잖아. A 대표 스타일을 그거 연령별 대표까지 좀 침투를 시킨다.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2022년 월드컵 끝나고 12월 달에 끝나고 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될 건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런 거 그게 없이 안 되니까는 와 이거 근데 MIK가 중요하다. MIK가 그래도 이임생 그 선생님께서 왔을 때 설득을 하시고 그 MIK가 중요한 개념인 것 같은데 MIK가 뭔지는 몰라. 외국인 봤을 때 MIK가 뭔지 몰라. 외국인이 봤을 때 그지. 그냥 용감하다예요. 용감하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냥 용감하다. 안기희 기자님께서 쓰신 그건데요. 도대체 그 기자님 누구야?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약간 뼈 맞는 느낌인데 내가 그 MIK를 만들었던 축구협회 실무자분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중장기적인 한국 축구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비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속상해했냐면 근데 이거는 그렇게 했는 것처럼 쭉 사람들에게 이해와 공감 그리고 실제 그럼 현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대로 플랜을 짜야 되는 건데 이거를 감독 선임하는데 절대 도구로 써버린 거야.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기 위한 도구로 쓴 거야. 이거에 적합한 감독이 이게 홍명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도 일단 MIK에 관심도 없고 협회도 꼬이는 거지. 이게 어떻게 홍명보 감독을 뽑기 위한 도구가 되나. 이거는 당장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처럼 쭉 흐름이 있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뭘 누군가를 어떻게 하고 누군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MIK 중요하지? 그러니까 홍명보야. 이렇게 도구로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맞는 거야. 외국인이 보기에는 야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근데 그게 뭐야? 실체가 뭐야?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게 2022년 그 쿼터 스타일을 좀 계속 이어가는지 그거만 보고 있는데 그 답은 아니었어 그게. 내가 봤을 때 답은 아니었어. MIK가 무슨 그게 답이 있나 그게 했는데 답은 아니었어. 알아봐도 내용이 안 나와요. 그게 협회가 어떻게 한다는 그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사이트에다가 밝혔어야 된다고 좀 봐요. 아니 그 얘기 나오니까 일본은 제가 그때도 일본 축구협회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우리 저 레드 영화한테도 들어보니까 일본 축구협회가 논의하고 공식 회의하고 이사회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운영위원회하고 이런 회의록을 전부 다 올려요? 전부 올리나? 아무래도 그것도 이사회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죠. 그러니까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웬만한 저 회의록을 다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게 일본 축구협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 사람. 아니 그런 건 상관없지 사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확인하는데 할 필요도 없고 하는 바도 없고 그냥 그런 거 같더라고요. 사실 그런 거 확인하는 거는 결국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거든요. 맞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올려놓긴 했더라고요 회의록을. 그러니까 여하튼 문제 있으니까 확인하러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아니 그런 중요한 게 있으면 좀 자세하게 올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좀 공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없냐. 말만 이제 있고 아쉽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핵심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도구로 써버린 거야. 그 중요한 비전을. 그러다 보니까 MIK를 농담으로 뭐 MB's 코리아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린 놀림 거지. 감으로 써먹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내가 또 말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방금 또 중간 집권적인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멍균 전멍규 회장님께서 잠깐만, 몽규요? 아니. 멍규님께서 때려도 우리가 때려 이 사람아. 때려도 우리가 안 때려. 대신 이야기해야 돼. 멍규님께서 회장님께서 그게 권한이 있으신다면 빠른 판단을 하셨어야 돼요. 그게 지시를 내리고 이거 그 벤처 스타일을 갈 건지 안 할 건지 지시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게 또 권한이 있다면 빠른 판단을 했었어요. 중요한 집권적인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게 리더가 그렇죠. 리더가 네. 그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고. 그래서 물러나라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그건 맞아요. 이게 제가 뭐 일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거의 웬만큼의 협회 권력, 지방도 다 있잖아요. 지역도 다 있는데 대한축구협회로 모든 행정과 자본과 인력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지역에서 대회 하나 하는 게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축구협회도 다 내려가죠. 우린 가니까 축구협회로 힘이 되게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구협회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멈추거나 잘못하잖아? 그러면 올해 2024년도 우리가 계속 고민했던 것처럼 이런 사태가 벌어져. 근데 일본은 아무래도 지방분권이나 이게 강하니까 일본 축구협회에 대한 게 좀 덜한 것 같긴 하는데 이게 확실히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회 구조가 달라요. 맞아. 그 다른 건 우리가 이게 어느 쪽이 낫다 그게 논의하는 건 아예 의미가 없고 그렇지. 여기 사회에 있는 특징 장점이 강력한 리더가 빠른 판단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게 또 2022년 12월 달에 그때 판단을 지금도 못 내리고 있다는 거. 그렇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저번에 또 그때 그 지난 15일 날 거기 우리 어디서 경기했죠? 응? 홈 경기 월드컵 때. 홈? 홈 경기. 지난달? 지난달. 지난달에 이라크 요르단. 이라크 열단 거기 어디서 용인? 용인 용인까지 가가지고 좀 더 이재선 선수 만나가지고 믹스전에서 그게 그럼 이라크네 이라크. 이라크전 때 그 이재선 선수한테도 질문을 믹스전에서 질문 던지고 되게 멘트 감독의 스타일이랑 헌면무 감독의 스타일이 좀 또 어떤 게 비슷한 건지 좀 차이가 나는 거 아 여기 그런 걸 많이 물어보는구나. 아니라고. 다르대 스타일이? 다른 방향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직접 물어봤구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벤투 때 잘 못한 거면 뭐 다시 다른 길을 가보자 이럴 수 있는데 분명히 그때 괜찮았다고 얘기했고 가능성도 보여. 이번에 MIK도 보면 그 글에는 뭐 그런 축구를 지향하겠다는 게 있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 있긴 점유나 하죠. 지배해야겠다 이런 거.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또 달라. 예. 이게 얼마나 문제야. 지향은 그걸 하는데 실제 현장은 좀 느낌이 달라. 벤투 감독, 홍명 감독 축구는 또 달라. 근데 우리 또 답답한 건 뭐냐면 에이 그래도 성적 내잖아. 일본에 연승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월드컵 본선 뭐 사실상 갔잖아. 이래보니까 답답한 거야. 흐름이 없으니까 이게 할 때마다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아까 얘기한 대로 왜 한국 축구는 흐름이 없어요? 하나의 궤로 가는 게 없어요? 이런 거잖아. 저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축구는 기적과도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시스템에서 손흥민 같은 선수, 이강인 같은 선수 그런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그 선수들로 버티고 있다는 게 사실 일본처럼 시스템화해서 여러 선수들을 길러내서 거기서 옥석 가리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진짜 무슨 난세의 영웅이 등장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그냥 1대1로 붙잖아? 우리가 이겨 그랬어. 우리 천재거든 다. 사회적인 전체가 뭐 그런 뭐 돌발적인 거 너무 좋은 일이 생기고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한국이고 일본은 병균이야 다 병균. 일본은 평안하죠. 그래서 변화가 좀 없긴 하죠. 한국은 너무 좋은 일이 생기고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여기 여행 출장 돌아다니면서 똑같아요 여기. 너무 좋은 일인데 너무 몸만 좀 다 뜯어붙이고. 나는 그래서 사실 뭐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 굉장히 역동적이잖아. 막 좋은 건 엄청 좋아. 근데 안 좋은 건 너무 또 안 좋아. 근데 보면 일본은 사실 일본에도 약간 재미없는 것도 있어. 난 일본 같죠. 일본 영화 약간 이렇게 약간 말랑말랑한 거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똑같아. 변화가 없어. 항상 오겐기 데스까 이런 감정도 잘 안 드러내잖아요. 철도니 지금의 영화랑 다르지가 않아. 일본 영화 똑같아. 근데 어쨌든 그래. 그런 장단점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이용할 건지 아니면 수정할 건지 그게 비전이잖아요.
아, 그렇지. 우리가 이게 좀 그러니까 넣었어 보이네. 우리가 잘하는 게 있고 일본 잘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우리가 그런 건 조금 요건 진짜 중장기적으로 어떤 과정과 절차 중요하고 비전 같은 거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냥 딱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고쳤으면 좋겠다. 그냥 허심하게 그동안 얘기했던 것도 좋아요.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지 스타일 어떤 건지 2002년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밝혀줬으면 우리가 또 이웃나라로 한국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에 잠깐 그 얘기는 우리 한국 축구를 분석하기 어려워요? 자꾸 이게 어떤 건지 잘 맨날 바뀌니까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 카타르 때 성과에 대해서 관심 많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가장. 근데 그걸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진짜 뭔지 모르잖아 사실. 현재 모르겠죠. 우리도 몰라. 뭐 바라겠다 거쳤으면 좋겠다는 것보다는 난 옆에서 그냥 또 분석을 하고 여기 일본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잠고가 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찾고 있으니까는 현재까지 못 찾겠죠. 개선 거쳤으면 좋겠다기보다는 일단 뭐 이런 사태라도 보고 있고 조금 일본과 다른 방향으로 갔었으면 좋겠다. 비슷한 거나 하는 것보다. 아, 그렇지. 그건 맞지. 그런 건 좀 더 바람이 있지. 자기 개성을 살리면서. 2002년 때도 한 3다업을 해가지고 윙어를 해서 축구를 했듯이 우리는 그런 스타일을 그때는 못했었죠. 그랬듯이 조금 다른 방향. 그쪽이 또 네덜란드 따라간다면 우리는 남미 따라가고 그리고 다른 스타일을 좀 갔었습니다. 전 종국에는 서로가 어쨌든 뭐 라이벌리는 갖고 있대. 이렇게 서로 지지대를 삼아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싸워야 될 대상은 뭐 유럽이나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니까 그런 점에서 진짜 끝으로 한일전, 정기전 부활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재밌었으면 좋죠. 예, 지금이야 또 우리 또 더더욱 우리가 그 유럽 나라하고 또 만나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들은 네이션스리그 따라가니까. 그래서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야 또 플랜으로 좀 짜가지고 언제 한다고 해서 진행을 하면 좋죠. 우리도 한일전 재밌잖아. 그렇죠. 재밌고 사실 뭐 손흥민 선수 거기서 뛰는 건 좀 못 봤어요 우리가. 맞아. 한일전 손흥민 선수가 저기 나이 어느 정도 먹은 다음에 한일전이 없어요. 이거 말이 안 예전에 되잖아. 의미 없는 경기 아시안컵 때 그때 우리 4강 때 우리 2011년이었나 그때 아마 전에 그렇죠. 꼬마 때 교체인가 그게 마지막이에요. 성인 레벨에 붙어가지고 이게 없다고 별로. 지난 여름에 도쿄에 그 토트넘 왔을 때 그 얘기 나눠봤어요. 두 번 손이랑 손이랑 직접 또 두 번 올 뻔했는데 2023년 아니 2022년도에 두 번 올 뻔했는데 좀 못했다. 아 그때 저건가? 21년이다. 도쿄 올림픽 때 그리고 요코하마 우리 3대 0으로 이긴 경기 그때. 우리가 진 경기가 있나? 그때 지긴 했죠. 이강인 제로톱. 페이카드 안 맞아. 그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 사이타마 같은 것도 기억 안 나나? 사이타마. 그게 뭐예요? 이거 사이타마 뭐예요? 사이타마 기억할 텐데. 사이타마 뭐 아니 난 진짜 한일전 했으면 좋겠어. 저도. 해가지고 뭐 보니까 우리 축구협회 약간 내부의 기류 중에 하나는 그래가지고 지면 욕 많이 먹는다는 게 두렵대요. 근데 나는 그걸 뭐 이렇게 두려워해? 그게 한국이 그게 문제가 생기면 이슈화가 되고 이슈가 뜨거워지니까 활성화가 되니까 그게 좋은 부분이라고 봐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우리는 식어가 늦더라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 소니 안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죠. 네.